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처음 뵙는데 벌써 동질감이 느껴지네요. 반갑습니다. 저희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그럴까요? 저는 한국국제교류재단 개건교수로 터키 에르지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 2013년 가을부터 2021년 8월까지 8년 동안 근무했던 유정숙입니다. 교수님은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저는 유럽의 발트해 지역 리투아니아에 있는 비타우타스 마그누스 대학교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근무했고요. 김유리입니다. 그리고 올해 9월부터 두 번째로 베트남 호치민 국립인사대에 한국학과에 파견돼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호치민에 가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면서 한국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덕분에 이렇게 두 분 교수님을 뵙게 되었네요. 교수님도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중앙아시아의 거인이라고 불리는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브 대학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한국어를 강의하고 최근에 귀국한 조연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따끈따끈한 현장의 경험을 나누게 돼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 미인의 나라로 유명한 카자흐스탄에서 오셨네요. 네, 동서양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런지 학생들이 다 예쁘고 멋있더라고요. 카자흐스탄은 여러 면에서 동서양의 문화가 융합된 나라였어요. 10만여 명의 고려인을 포함해서 약 120개 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 국가라 한국어 학습자들도 기본적으로 새로운 언어 그리고 문화에 대한 수용 능력이 아주 뛰어난 편이었습니다. 특히 한인 행사에 가면 독립유공자 후손을 포함해서 고려인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파견 왔다는 걸 아시고 한국어로 한마디라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셔서 가슴 뭉클할 때가 많았습니다. 유 교수님, 터키도 중앙아시아에 있죠? 네, 맞아요. 터키 사람들 외모는 서구적이지만 정서와 기질은 한국인과 아주 유사해요. 알타이 어족이라든지 돌골족의 관계라든지 역사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는데 교수님들도 형제의 나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네, 네. 그럼요. 네. 터키군의 한국적 파병을 계기로 터키 사람들은 한국과 한국인에게 아주 우호적이어서 대단히 친밀하게 다가와요. 한국인을 피로 맺어진 형제로 인식하는 그런 칸 카르데시 정서 덕분에 저도 아주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터키 홍차인 차이를 하루에 10잔 넘게 마셨던 적도 있었어요. 행복한 고민이었죠. 김 교수님이 근무하셨던 리투아니아는 유럽이지만 참 생소한 나라인데요. 상황도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리투아니아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까지 묶어서 흔히 발트 3국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유럽의 동북쪽 끝이라 러시아나 벨라루스와 가깝고 냉전 시기엔 구소련이었어요. 지금은 유럽연합 가입국이고 유로화도 사용하고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리투아니아에서 동아시아라고 하면 오랫동안 일본 문화가 인기가 많았는데 최근에 K-팝 열기에 힘입어서 한국 문화에 관심도 커지고 학교에서도 한국학이 아주 급성장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해외에서 느끼는 한류의 열기는 정말 대단하죠. 한국 팬인 학생들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제가 있었던 대학은 발트 3국 중에서 처음 한국학 과정을 개설한 곳이었는데 리투아니아의 수도인 빌뉴스가 아니라 두 번째 도시인 카우나스라는 도시에 자리 잡은 좀 특이한 경우였어요. 작은 도시였는데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동아시아 학우로 학부에서 석사, 박사 학위까지 가능했는데요. 학생이 계속 늘어서 세종학당도 설치하고 현지의 젊은 분들 중에 한국어와 한국학 강사도 생겨났어요. 저는 한국어가 아니라 한국 역사나 정치, 경제 발전, 국제관계 등을 강의했습니다. 이번에 강의를 시작한 베트남 호치민 인사대에서도 한국 역사와 외교사를 하고 있고요. 리투아니아에 있을 때는 동아시아 학부에서 한국 역사와 현대 정치사회 발전에 대한 내용으로 학부 수업과 대학원 수업을 했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어를 강의하셨죠? 네, 카자흐스탄은 1997년에 수도를 알마티에서 누르술탄으로 옮겼는데요. 알마티는
한국학이 정말 잘 정착되고 발전된 곳이에요. 저는 알마티가 아니라 누르술탄에 있는 대학으로 파견을 받았는데요. 제가 근무했던 나자르바예프 대학교는 이제 한국어 교육과정을 막 수립해가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럼 누르술탄의 기초를 놓는 단계에 참여하시게 된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런데 이미 한국학이 발전된 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요구조사를 통해 직접 한국어 교육과정을 만들고 매 학기마다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아주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특히 2019년 인문사회대 내에 설립된 한국학센터에서 정치학과, 경제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K톡, 한국학 세미나, 학술대회 등 다양한 한국학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대사관 공공외교 사업에도 참여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기관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 객원교수 활동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국내 대학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도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근무했던 터키 에르제스 대학교 한국어 문학과는 2000년에 개설되어 2007년에 20여 명의 졸업생을 처음 배출했습니다. 이후로 한국어 문학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개설되어서 현재는 터키에서 유일하게 한국어 문학 전공으로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과정이 정말 잘 자리 잡힌 곳이네요. 한국어 교육 규모나 상황이 나라마다 학교마다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터키는 오랫동안 틀이 잡혀 있는 학교여서 한국학 연구나 문화 사업도 더 많으셨겠어요. 네, 한국어와 한국학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해서 2012년부터 한국어 과정은 2부제로 주간반, 야간반으로 운영했고 학생 수는 350여 명에 육박해요. 엄청나죠?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 한국학 진흥 사업에도 여러 번 선정되어서 지금은 터키어권 전 지역의 한국학 교육과 연구의 거점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에 터키 대학 중 처음으로 유라시아 한국학 연구소를 설립했고요. 매년 한국문화의 날, 한국문학 독후감 공모대회, 한국문학 번역시스 워크숍 같은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두 분 교수님의 객원교수 지원 동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지원해서 갈 때 왜 가냐 이런 이야기 듣지 않으셨어요? 낯선 곳에 가서 적응하면서 몇 년간 가르치고 산다는 선택이 얼핏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물론 그런 이야기 들었죠. 처음 지원할 때 국내 대학에서 국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무슨 해외 한국어 근무냐 혹은 한국어 교육자로 지원하느냐 주변에 의아한 반응 정말 많았습니다. 그랬겠네요. 선배들이나 동기들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학 교육자로서 한국학 관련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연구도 확대하면서 뭔가 국문학 전공자로서의 역할과 진로를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중에도 미국 대학들의 한국학 연구소를 방문하여 연구 경험을 쌓기도 하고 박사 논문도 굳이 국내 대학인데도요, 영문으로 작성해서 미리 해외 활동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던 거죠. 김 교수님은 전공이 어문학이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국제교류재단 객원교수로 지원하시게 되신 거죠? 저는 국내 대학에서 국제정치로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했는데요. 대학원에 재학할 때 이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대학원생 대상 학술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국학 객원교수 파견 사업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에 국내에서 강의나 연구 쪽으로 진로 탐색을 하다가 객원교수 공고를 보고 적절한 전공 과목과 가능한 언어로 강의를 원하는 대학을 발견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두 분 다 멋지시네요. 저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저는 국제교류재단에 지원하기 전에 해외에서 번역학과 제2외국어 교육학을 전공하고 국제학교나 대학기관에서 10년간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 후에 박사과정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하고 다시 10년간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영어, 10년간 한국어를 가르친 셈이죠. 영어를 가르칠 당시 원어민 강사들을 보면서 자국의 말과 문화를 가르치는 게 참 부러웠었는데 이제 제가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어서 지금도 문득문득 감개무량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번에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는데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한국말과 문화를 나누고 또 그들의 말과 문화를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유목민 같은 삶을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다채롭게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매개체가 한국어와 한국학이라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희 셋이 파견지도 다 다르고 대학의 근무 환경도 아주 다양해서 이야기가 흥미진진한데요. 객원 교수로서 활동하면서 뭔가 기억에 남는 일화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가지씩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먼저 시작해 볼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 가을에 터키 카이세리로 처음 파견이 되었습니다. 해외 파견이 처음이어서 아무래도 현지에 정착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이 컸는데요. 카이세리에 처음 도착했을 때 사막을 연상케 하는 삭막하고 메마른 주변 풍경에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막막함과 두려움이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는데요. 나무 한 그루 하나 없는 허허벌판에 위치한 카이세리 공항을 나오면서 정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카우나스에 도착한 첫날 비가 주룩주룩 와서 회색빛에 아주 낡은 냉전시대 건물들로 보여서 잔뜩 움츠러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죠. 처음엔 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곧 에리제스 대학교 현지 선생님들을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1학년 터키 학생들에게 말하기 수업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카이세리 길목에서 만나는 현지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환대와 친절함을 수없이 체험하면서 금방 극복이 됐어요. 곧 새로운 삶과 역할에 대한 도전의식과 자부심이 제 안에서 움트기 시작했어요. 결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한국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소신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제 말 한마디와 호흡까지 숨소리를 낮춰가면서 경청하는 터키 학생들의 눈빛을 보면서 자부심, 책임감, 소명감이 점점 커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말 행복했습니다. 수업 시간이 소풍처럼 마냥 신나고 설레고 이런 것이 KF 개건 교수로서의 최고의 보람이자 선물인 것 같아요. 김 교수님은 어떤 일이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매년 봄마다 대학에서 학생회 주도로 개최하던 동아시아 축제 행사가 기억에 남아요. 한, 중, 일, 3국의 각각 학생 클럽이 있었거든요. 각국 문화를 테마로 하는 주간인데 작은 도시라 도시 전체가 관심이 있었어요. 국가별로 말하기 대회, 음식 만들기,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는 행사였습니다. 동아시아 3국이 함께하는 행사라면 꽤나 경쟁도 있었겠는데요? 물론이죠. 중국하고 일본 대사관에서는 해당 전공을 적극 후원해서 대사관 요리사도 보내고 공연단도 보내는데 한국은 리투아니아에 대사관이 없었어요. 현지 한류 클럽 학생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초라하고 지원이 없으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리투아니아는 주 폴란드 대사관이 겸임하고 있었는데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대사관에 부탁을 해서 직접 가서 후원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한국 대사님이 처음으로 카우나스에 방문해서 강연회도 해주시고 주 폴란드 한국 문화원 협조까지 얻어서 전통 공연에 한국 문화 한복 체험 활동까지 아주 성황리의 행사가 이루어졌어요.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힘이 됐겠어요. 한국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도 훨씬 넓어지고요. 대학 차원에서 정말 조화들 하셔서 진짜 보람 있었죠. 이후로도 매년 협조해 주셔서 학교 축제의 한국 부분이 핵심적인 행사로 발전했는데 학생들도 더 자신감이 생기고 관심도 더 커져서 이게 바로 공공외교구나 싶었습니다. 두 분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당시에는 행사로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은 보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사관에서 주최하고 한국 동아리 회장들이 주축이 되어 발대식을 가진 프렌즈 오브 코리아가 기억에, 아니 마음에 남는데요. 프렌즈 오브 코리아는 누르술탄 도시 내 한국어 관련 대학 동아리들의 연합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아주 컸습니다. 그럼 대사관과 협력해서 현지 학생들의 한국 문화 동아리들을 활성화하는 일이었네요. 한류도 있어서 효과가 아주 컸겠어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어에 관심이 있지만 대학에 한국어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 공부하던 학생들에게 고마움도 표시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것 같아 아주 보람되고 기뻤습니다.
이후에 코로나 상황으로 한국어 강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기회로 파견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프렌즈 오브 코리아 친구들에게도 한국어 강의 영상 링크를 제공해서 더 많은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기관과도 미리 협력해 놓으셔서 더 기회가 넓어지셨네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 돼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진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 가지 더 나누자면 한국학센터에서 매달 개최하는 K톡 행사를 들고 싶어요. 한국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연사로 초청하거나 또는 한국에서 유학이나 취업 경험이 있는 현지인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들과 현지인의 시선을 통해 한국에 대해 보고 듣는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외 한국어 교육자로서 가장 큰 의미와 보람은 아무래도 가르치는 학생들의 눈에 보이는 성장과 발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쉽지만 슬슬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특히 인상적이었던 터키 학생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제 부분을 마칠까 해요. 터키 학생들 중에 2명이 특히 기억에 남는데요. 작은 체구에 유독 눈이 맑고 깊은 뮤바렉 슐란이라는 학생이 기억에 남습니다. 1학년 때 말하기 수업에서 한국어를 처음 접한 학생이었는데요. 한국에 다녀온 다른 많은 학생들을 능가하는 유창한 한국어 구사력과 작문 실력을 갖춘 현지파, 카이세리파 우등생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터키에 진출한 한국 회사에서 한국어 통번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로까지 한국 기업으로 이어진 모범 사례네요. 그런 학생들이야말로 정말 귀한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기쁜 일이었죠. 그리고 파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만든 한국어 번역 세미나 초기 구성원이었던 에즈기 쟁기젤라는 여학생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서울대학교 국문학대학원에서 현대문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번역 지원도 받아서 채만식의 태평천하를 터키어로 번역 출판한 아주 유망한 번역가로 활약하고 있어요. 아주 자랑스러우시겠어요. 8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런 학생들이 보람과 에너지가 되셨겠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터키에서의 객원 교수 경험은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을 통해서 가장 큰 보람과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더 많은 분이 저희와 같이 KF 객원 교수 혹은 해외 한국학 교육자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해외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색다른 가슴 뛰는 그런 경험을 직접 해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동료 교사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으로 소감을 가름해 보겠습니다. 바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렵지 않냐는 건데요. 앞서 저희들도 현지에 도착했던 초창기 일화를 나눴던 것처럼 낯선 환경에 적응해서 사는 건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고 용기와 도전이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현지에 가본 적이 없으면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나 수치로 한 나라의 삶을 평가하기 쉽잖아요. 누구를 만날 때마다 받는 질문이죠. 리투아니아도 한국에 별로 정보가 없어서 다들 그게 어디냐, 대체 어떻게 그런 곳에 가서 사냐들 했었어요. 가서 지내보면 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비슷한데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기 전에도 주변 분들이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 속에서 어떻게 살겠냐고 하셨어요. 물론 춥긴 추웠습니다. 하지만 추운 지역은 또 그에 맞게 살아가는 삶의 노하우들이 축적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주변 분들이 하도 걱정하셔서 두꺼운 옷들을 잔뜩 챙겨갔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학교가 난방시설도 잘 돼 있고 건물마다 스카이워크라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반팔을 입고 오는 거예요. 저는 패딩을 입고 있는데. 맞아요. 어디가 되든지 다 맞춰서 잘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카이세르도 처음에 삭막한 사막같이 보였지만 적응이 되고 나니 정겹고 즐거운 저희 집이 되었거든요. 지금 터키의 카이세리는 저의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쵸?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객원고시에 한번 도전해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낯선 환경에 대한 염려로 엄두가 안 나신다면 다 사람 사는 곳이야 라고 조금 넉넉하고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나눈 이야기들이 언젠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김 교수님은 어떠세요? 소감 겸 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이 자리에서 특히 해외 한국학 객원 교수의 기회의 문이 더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어가 아니라 한국 역사나 국제관계 같은 좀 더 넓은 범위의 한국학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국제적으로 위상이 많이 높아졌고 한류도 있고 그래서 한국어나 한국학의 해외 수요는 더 늘어나는 게 당연한 흐름입니다. 물론 아직 세계적으로 한국어 수업의 수요가 훨씬 많지만 앞으로 인문, 사회, 문화 같은 다양한 강의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에게 한국학 교수라는 이름으로 기회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해외 한국학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셔서 좋은 경험과 보람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반가웠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공공외교 주간에 두 분 교수님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객원교수 파견 사업이 앞으로 더 좋은 역할을 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객원 교수로서 한국 공공외교의 일선에 서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지경을 넓히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기회에 많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